서울의 전설을 찾아서 오늘은 봉천동의 딱성대에 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고려 명장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입니다. 강감찬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큰 별이 이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별이 떨어진 곳 낙성대라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려 명장 강감찬 장군에 얽힌 신비한 전설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낮에도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산적들의 출몰마저 잦아 행인들이 접근을 꺼려하는 살피지의 고개를 겁도 없이 넘어가고 있는 사나이가 있었다. 서산에 뉘엿뉘엿 기우는 해를 바라보며 발길을 재촉하던 사나이는 웬 여인이 길섭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멈추었다.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수심 어린 눈길로 사나이를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어여뻤다. 이런 위험한 곳에 여인 혼자 어인이리요?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듣고 본가에 가는 길에 서두르다 그만 발을 삐었습니다. 오호, 참 날도 저물어 오는데 낭패로구만. 자, 우선 내 등에 업히시오. 여인의 미모에 끌린 사나이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를 등에 업었다. 고개 아래에 저희 집이 있어요. 여인은 의당 집까지 업어다 줘야 한다는 듯 사나이의 등에 고개를 묻고는 살포시 눈을 감았다. 등을 통해 전해오는 따사로운 온기와 감미로운 분향에 취한 채 사나이는 성큼성큼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러나 한마장도 채 가기 전에 날이 완전히 저물고 말았다. 두 사람은 숲속의 빈 산막에서 하룻밤을 묵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사나이와 여인은 세상과 격리된 공간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품속에 감겨드는 농염한 여인의 애무에 사나이는 난생 처음 겪는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달콤한 잠에서 깨어난 사나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인도 산막도 간 곳이 없고 자신이 잠을 잔 곳은 황량한 숲속이었다. 간밤에 내가 헛개비와 사랑을 나누었단 말인가? 사나이는 귀신에 홀린 듯 망연자실했다. 귀한 태몽을 꾸었는데 헛개비라니. 사나이는 쓴 웃음을 지으며 괴나리 붙짐을 메고 일어섰다. 그는 고려 호족 출신 강궁진이었다. 그로부터 10달 후 밖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하인의 말을 듣고 강궁진이 사랑방 문을 열고 내다보니 뜻밖에도 살피지에서 인연을 맺은 여인이 서 있었다. 아니, 그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강궁진을 보며 여인은 살포시 고개를 숙였다.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어르신의 아들을 낳아드리러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아들이라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요? 그날 인연을 맺은 지 꼭 10달이 되었지요. 틀림없는 어르신의 혈육입니다. 여인은 단호한 태도로 만삭이 된 배를 가리켰다.
강궁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여인을 산실로 안내하고 산파를 불러 출산을 돕게 했다. 그날 밤 강궁진의 저택 지붕 위로 큰 별이 떨어지더니 이내 산실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강감찬이 탄생한 것이었다. 다음 날 여인은 강보에 쌓인 아기를 강궁진에게 안겨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 아기는 장차 크게 될 인물이니 잘 키우소서. 소첩은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머무를 수 없는 몸이라 이만 하직 인사 올립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여우로 변하더니 담을 훌쩍 뛰어넘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여우신의 아들로 소문난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짐승의 말을 알아듣고 유기를 퇴치하는 신통력을 보여줌으로써 어른들을 놀라게 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강감찬은 고려 조정의 명을 받고 한성 판관으로 부임하게 됐다. 당시 중경으로 불리던 한성엔 호랑이 떼가 출몰해 사람을 해치는 일이 빈번했다. 호랑이 퇴치를 위한 군대를 파견해달라는 청을 조정에 수차례 올린 끝에 판관을 해결사로 파견해주겠다는 답을 듣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한성의 관리들은 새파랗게 젊은 강감찬이 혈혈단신으로 나타나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성 부윤이 앞으로 나섰다. 군사들은 언제 도착하오? 나 혼자 왔소이다. 뭐라? 그대 혼자서 호랑이 무리를 퇴치한다고? 한성 부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자 여기저기서 노골적인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우리 한성부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저런 애송이를 판관으로 보내다니. 그러나 강감찬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며칠 후 한성 부윤이 허겁지겁 강감찬을 찾아왔다. 판관 큰일 났어. 간밤에 인왕산의 호랑이들이 민가에 내려와 닥치는 대로 양민을 살상하고 가축들을 물어갔다고 하오. 어디 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자는 듯 강감찬을 내려다보는 한성 부윤을 보며 강감찬은 붓을 들고 무언가를 쓰더니 부관을 불렀다. 내일 이른 새벽 인왕산에 올라가면 너럭바위 위에 한 노승이 앉아있을 터이니 이 서찰을 전해주게. 아니, 호랑이를 퇴치할 생각은 않고 그 무슨 편지질이요? 한성 부윤의 질책에도 강감찬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다. 다음 날 새벽 부관이 인왕산에 올라가니 강감찬의 말대로 늙은 중이 바위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었다. 중의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 있는 것으로 보아 바위에 앉아 밤을 새운 것 같았다. 웬 놈이 수도를 방해하느냐? 늙은 중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자 부관은 얼른 서찰을 내밀었다. 서찰을 읽어본 늙은 중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오늘 인시에 들린다고 여쭈시게. 부관은 으스스 한기를 느끼며 인사도 한운둥 만운둥 불이 나게 산을 내려왔다. 과연 약속한 시각에 늙은 중은 한성부에 찾아와 동원대청에 좌종하고 있는 강감찬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내가 금수 중에 가장 영물로서 어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해칠 수가 있단 말이냐? 네게 닷새 말미를 줄 터이니 무리를 모두 거느리고 앞서 이북으로 가거라. 만일 이를 어길 시엔 내 너희들의 껍질을 모조리 벗겨 방속으로 삼으리라. 강감찬의 호령을 듣고 늙은 중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판관, 돌았는가? 중을 보고 마치 호랑이라도 뜨는 양 꾸짖다니. 한성 부윤이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하자 강감찬은 늙은 중을 향해 말했다. 내 본 모습을 보여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늙은 중은 공중에 펄떡 뛰어오르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호랑이로 변해 사납게 울부짖으며 한성 부윤에게 달려들었다. 혼비백산한 부윤은 새파랗게 질린 채 소리쳤다. 판관, 살려주시오. 그만 그쳐라. 강감찬의 말이 떨어지자 호랑이는 다시 늙은 중의 모습으로 돌아와 판관의 명예에 따르겠다고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갔다. 수일 후 강감찬은 수아들로부터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수십 마리의 무리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 북쪽으로 갔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인왕산 호랑이로 인한 한성 백성들의 피해가 없어졌다고 한다. 1018년 거란의 소배압이 고려를 침략하자 71세의 노구를 이끌고 전쟁에 나선 강감찬은 거란의 10만 대군을 귀주에서 격파하고 대승을 거둠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낙성대는 강감찬의 탄생지로서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